솔직히 선생님들이 훨씬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얼마나 답답한 사연이 많으신가. 이 학폭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같이 좀 보시죠. 학폭으로 교직을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다가 69.3%. 이게 어떻게 들어간 교직인데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은 경우가 85%. 거부하는 이유가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제일 많고요. 72%. 갈등 중재 부담이 41.5%. 아유, 이거 나왔네. 학부모들한테 소송당할까 봐 두려워. 이게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거죠. 힘든 사연이 이렇게 나왔는데 절절한 사연이 많겠죠. 그럼요. 학교 규모가 좀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폭 담당 선생님 3명까지도 계시는 걸 봤거든요. 보통 수업을 하시는데 적게는 18시간, 많게는 21시간 정도의 수업을 맡으시면서 학폭 전담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한 학교에 정말 3분이 계셔서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갈 때마다 선생님이 바뀌어 계셔서 지난번에 만나뵀던 2분 오늘 좀 뵙고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2분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 학폭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학폭이라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사안조사 해야 되죠. 수업하다가. 사안조사를 하는데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되죠. 그러려면 또 피가해 양쪽 관련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한테도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죠. 또 그 이야기를 전달한다라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갑자기 어디선가 수류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고요?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고요? 이러면 그 당황스러움의 그 감정들의 폭발은 고스란히 그 전화를 드렸던 학폭 담당 선생님의 몫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 해결 권한은 제한되고 책임과 부담은 잔뜩 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매뉴얼들, 굉장히 많이 지켜야 될 규정들, 이런 것들을 올가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기 보면 이제 소송 두려움도 있고, 제가 사실 다 절차를 하다 보면은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나오는데, 이쯤 되면 학교들이 좀 법률 자문을 공식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제 제도적인 보완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이제 학폭을 담당하는 변호사 수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요즘에 이제 가해 학생들로 일단 지목이 되면 가해 학생 측에서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맞신고를 생각합니다. 근데 맞신고가 2가지 측면에서 맞신고예요. 첫 번째, 피해 학생을 상대로 하는 맞신고가 있습니다. 그럼 피해 학생이 잘못한 걸 뭐라도 찾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상대방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스크래치를 내고 싶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2번째 이유는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학교장 자체 종결 제도라는 것이 있고, 지금 이제 위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조정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조정에서 유리한 협상을 다가가려면 상대방 아이도 쌍방으로 가해 학생이 되어야만 우리 너도 처벌받으니까 그냥 끝내자. 무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상대 학생을 맞신고하는 경우도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제작팀이 학교 폭력 피해자들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알아봤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학교 폭력 관련된 무료 법률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에서 학교폭력 관련 무료 법률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구조국장 이기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률 상담이 있고 법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 다른데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률 상담, 그것은 말 그대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분들이 우리 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할 때 어떤 부분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걸 설명해 주는 그런 절차이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이제 민사 소송까지 이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을 법률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도 선정해줘서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학교 폭력 관련해서 법률 지원을 한다. 이게 언제부터 있던 일입니까? 예,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서 1987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설립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포함해서 그 손해배상, 주로 손해배상 사건인데요. 이거에 대한 민사소송을 주로 지원해 왔고요. 특히 2012년도부터는 KB국민은행으로부터 기금을 별도로 출연을 받아서 학교폭력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좀 강화하는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 해에 몇 건 정도 이 지원을 하고 계신지요? 예,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최근 5년 동안 저희가 법률구조공단에서 보니까 상담한 건수는 연평균 1000여 건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소송까지 간 소송 지원 건수는 대략 약 한 38건 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학교 폭력 관련해서 도와주는 지원 사업, 법률 지원이죠.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까? 예,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 상담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든가 또 외국인 제한 없이 다 가능하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호사가 선임된 소송 지원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요. 저희 법률구조공단은 그중에 125%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저희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략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한 675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사실 그 사회적 보호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편 빠듯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분은 사실 많습니다. 어떻게 이거 다 도와주려면은 좀 사회적으로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겁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법률구조공단에서 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기금이 사실 KB국민은행 한 곳이라서 다소 조금 부족하거나 한계가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적인 곳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처에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좀 더 많은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도움이 있으면 좋은 거죠. 지금 아래에 법률구조공단 연락처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되는 분들 중에서 학교 폭력 관련해서 법률 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은 번호 찾아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